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지난 영상까지 배우고 있는 이 jQuery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개발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개발을 위한 거. 그래서 듣고 보고 뭐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내가 이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이제 사실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영상 강의를 보는 것도 책을 보는 것도 결국에는 이 능력을 가지기 위한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향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미 6장 7장을 공부하면서 상당한 jQuery 모바일을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6장 7장까지 배웠던 이 jQuery 모바일을 구성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간단한 도서 안내 웹앱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죠? 만드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입장은요, 우리는 결국에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제 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또 과제를 하면서 느끼고 있겠지만은 내가 결국엔 이것을 할 줄 알아야지, 맞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한 공부잖아요. 그렇죠? 한번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여기 네이버에 오면은 여기 책이라는 카테고리 메뉴가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그럼 네이버는 국내에 있는 출판사들 그 다음에 서점들의 판매 정보를 모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화면을 제공해 주면서 도서 유통 또는 판매를 대행해 주고 있죠. 하고 있는데 하여튼 도서 정보는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사이트의 내용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보자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걸 지금 다 하려고 그러면 감당하기 힘들고요. 지금 우리가 해보는 거는 공부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사이즈를 줄이면서도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번 주 베스트셀러라고 있죠. 이 카테고리 안에 예스24가 있고 인터넷 교보문고가 있고 알라딘이 있어요. 다른 출판사들 서점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예스24를 클릭하면은 아래쪽에 다시 두 번째 카테고리로 종합, 소설, 시, 비즈니스 경제, 자기관리 이런 카테고리로 이제 베스트셀러 10을 보여주고 있고, 교보문고도 마찬가지로 소설, 시, 에세이, 정치 경제 이런 카테고리를 해주고 있어요. 알라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2차 카테고리는 조금씩 달라요. 지금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예를 들면은 예스24에서는 소설이라고 나오는 카테고리가 알라딘에서는 소설이 없어요. 문학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예스24에서는 예를 들면은 여기 어린이라고 나오는데, 그죠? 어린이라고 나오는데 인터넷 교보문고에는 아동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아동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리 되어 있고.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자기네들 출판사 서점에 맞도록 카테고리가 좀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 2차 카테고리는 출판사마다 좀 달라요. 여하튼 그 카테고리를 2차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나면은, 가령 문학을 클릭하면은 알라딘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문학 서적 베스트셀러 10개는 이렇게 되는가 봐요. 아래쪽에. 해서 클릭하면은 다시 도서 정보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죠. 그리고는 이제 구매, 판매할 수도 링크 시켜주고, 한 번씩 들어봤으면 다 이 느낌 알 건데요. 요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요거를 우리는 뭘로 만들자고? 네, 웹앱으로 만들자고요. 웹앱으로. 그렇죠.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그래서 지금 이거 몽땅 다 하려고 그러면은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공부하는 목적으로만 구성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우리도 타이틀은 요걸로 합시다. 예, 요걸 헤드 영역에 주면 되겠죠. 헤드에다가. 모바일 웹앱 만들면은 기억나죠? 그죠? 하나면 분량을 우리가 구성할 때 위에 영역을 헤드라 부르고 아래쪽 영역을 푸트라 부르고 나머지 영역이 컨텐츠였잖아요. 이 헤드 영역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주자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여기 이제 컨텐츠 안에 우리도 이제 예스24, 인터넷 교보문고, 알라딘 이런 거 넣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1차 카테고리는 이렇게 3개만 합시다. 여기 1차 카테고리예요. 1차 카테고리. 나머지 얘네들은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그럼 예스24 클릭하면은 종합, 소설, 어쩌고 저쩌고 있죠.
그 다음 인터넷 교보 문구를 클릭해도 있을 거고 알라딘 클릭해도 있을 건데 요 2차 카테고리 화면 좀 지울게요. 요 2차 카테고리는 좀 달라요. 전부 다. 예스24는 이렇게 나오는데 어린이 뭐 이래 나오는데 다르더라고요. 볼게요. 인터넷 교보 문구 가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다르잖아요. 알라딘 또 달라요. 좀 다르죠. 달라서 제가 보니까 한 4개 정도만 하자고요. 종합, 소설, 어린이, 인문 이 정도는 다 있어요. 또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나머지는 하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분량을 많이 해가지고 뭐 괴롭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상업용 서비스를 만들 때는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기본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웹앱을 제작해 보는 게 목표니까 이 정도 카테고리를 합시다. 해서 나머지는 교보문고나 알라딘에서는 소설이나 어린이나 유아에 해당되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가지고 그게 부합하는 걸로 대체해 주세요. 해주고요. 그럼 요거 클릭하면 해당되는 책들이 이렇게 10개가 나열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10개 다 하려고 하면 분량이 많으니까 하지 말고 5개 이상만 합시다. 5개 이상만. 왜 5개 이상을 하느냐 하면 그래야지 요 화면에서 스크롤 될 분량이 생길 거예요. 그죠? 스크롤 아래 위로.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분량만 합시다. 요렇게 하자라는 것이 기본 아니고요. 지금처럼 뭐 이런 제목이나 그 다음에 이런 카테고리나 클릭하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책 정보나 내용들은 여기 네이버에 다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쓰세요. 원래 물론 저작권 위반이지만은 우리 공부하는 목적으로 쓰고 버릴 거니까 그죠? 여기 있는 내용 뭐 찾는다고 준비한다고 고생하지 말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죠.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회사에서 개발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작권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구성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수고는 시간을 좀 줄입시다. 줄여가지고 과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jQuery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도서 안내 웹앱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사이트가 네이버 책 사이트예요. 그죠? 여기 가서 방금 봤던 거를 참조하면 되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헤더 영역은 이번 주 베스트셀러라고 주십시오. 헤더가 어디였죠? 모바일 앱 화면 윗단 요게 헤더죠. 그 다음에 푸터 영역이 아래쪽이죠. 이 영역에는 성명과 학번을 여러분들 걸로 넣어주세요. 그럼 이 화면만 딱 열면은 그죠? 누가 만든 건지를 요 푸터 정보를 보면은 저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가운데 영역, 얘가 우리가 컨텐츠 영역이잖아요. 그죠? 컨텐츠 영역인데 요 컨텐츠 영역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1차 카테고리를 예스24 인터넷 교보문고 알라딘 정도로 구성하시고요. 그 안에 2차 카테고리 각각 누르면은 종합, 소설, 인문, 어린이 정도만 등장하도록 하세요. 전 더 하겠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해서 요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최소 요구 사항이니까 그죠? 요 최소 요구 사항만 지켜주면 돼요. 더 하는 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종합을 클릭하면 책이 보여야 되겠죠. 소설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책들이 나열돼야 되겠죠. 인문도 어린이도 마찬가지겠죠. 각 도서 나열은 최소 아까 몇 개 이상? 5개 이상만 해주세요. 그 안에 책 이미지 있었죠. 책 설명도 있죠. 그거는 네이버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참고해서 구성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세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해주세요. 아시겠죠? 내용 가져와가지고 작성한다고 수고하는 일은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 우리 뭐만 해보자는 겁니까? 예, UI하고 UX만 jQuery 모바일에서 배운 걸로 구성해가지고 도서 안내 웹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아니 여기 어떤 UI나 어떤 UX를 써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번 과제의 핵심이에요. 이 안의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까? 그죠? 어떤 모습으로 UI나 UX를 만들어 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각자의 창의성으로 제시해 주면 됩니다. 어렵죠? 어떻게 만들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모바일 사이트 중에서 도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들을 한번 탐색해 보세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예,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요. 딴 데 가서 다른 데 어디 있는지 살펴보는 걸 벤치마킹이라고 그러는데 이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아 나는 그렇다면 이런 모습 중에서 얘는 채택하고 요거는 다른 데 있는 이런 걸 한번 채택해 볼래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구성을 설계하세요.
설계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구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요번 과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거 들고 오라는 겁니다. 6장하고 7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을 배웠더랬어요. 내비게이션 바, 툴바, 버튼, 리스트 뷰 유형이 여러 개 있었죠. 페이지 탭, 숨긴 패널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jQuery 모바일에서 제공해주는 UI UX들이에요. 맞잖아요. UI UX들인데 이런 UI UX들 중에서 이번 과제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이 도서 안내 웹앱을 만들기 위해서 쓸만한 UI나 UX는 어느 걸 쓸 건지 그것들을 어떻게 서로 연계해 가지고 이 한 개의 화면을 만들어낼 건지는 다시 이야기해서 이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는 맞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세요. 여기 있는 거 화면 좀 지울게요. 여기 있는 거 꼭 다 쓰라는 거 아닙니다. 다 쓰라는 거 아니고요. 그 중에서 나는 메뉴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뭐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쓸 건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만들어내면 돼요. 그래서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그죠?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 건지를 이번에 한번 해보는 것이 이 책에 나오는 거나 뭐 영상에서 설명하는 거로 봐도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요. 지침은 요거는 따라주세요. HTML 파일 한 개를 하세요. HTML 파일 여러 개 쓰지 말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데이터 롤 이퀄 페이지라고 쓰면은 한 화면 분량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화면들을 한 개의 HTML 파일 안에다가 구성해 주세요. 그리고 jQuery는 CDN으로 만들어 주세요.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만든 파일하고 그죠? 이 과제를 통해서 만든 파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일 때문에 같이 쓰이게 된 다른 파일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미지 파일들이나 뭐 여타의 뭐 다른 기타 등등의 파일들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추가했는 게 있다면 걔네들을 몽땅 한 개의 폴더에 담아두고는 뭐 하면 됩니까? 맞아요. 압축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개로 압축해서 제출해 주면은 저는 그 압축을 다운로드 받아서 풀면은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을 거니까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은 좀 따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지켜주고, 요게 최소 요구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최소 요구사항이니까, 요 최소 요구사항만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창의성과, 그죠?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구성해주면 됩니다. 중요하겠죠? 그죠? 최대로 보여주세요. 내가 배운 내용이 뭐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를 최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 과제의 핵심입니다. 이번 과제의 핵심. 그래서 그만큼 좀 노력을 해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로 뭐 내 능력을 이번 기회에 최대로 키워보라는 게 과제의 목표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은 2주 드릴게요. 2주를 주는 이유는 작업 분량이 2주 정도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건 사실 아니고요. 한 1주 정도 하면 만들어내요. 집중해서 하면 한 이틀 정도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상황이라면 요 과제를 제가 아마 1주 할 거예요.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은 강의실에서 또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늘 학교에 존재하니까 궁금한 거 바로바로 해결하고 또 뭐 연구실 찾아와서 질문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1주 하면 충분한데 실제로 집중하는 시간은 한 이틀 하면 다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좀 여유있게 2주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뭐 카톡이나 뭐 사진 찍어서 또는 전화로 저한테 질문하는 것처럼요. 혹시라도 이 과제 설명 부분 중에서 뭐 일부 미진하거나 또는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는 작업하다가 뭐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안 되는 부분이나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다른 친구들 하는 것처럼 뭐 전화하면 돼요. 또는 톡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문제 해결해 가지고 이 2주라는 시간이 그죠? 여러분들이 이번 과제를 함에 가지고 공부했던 내용들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로 보여주는 쪽으로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운 거 가지고 이런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고 그죠? 그 능력치를 최대로 키우는 계기로 이 과제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뭐 서로 괜찮은 결과 있으면 제가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번 영상은 요 과제 설명하는 걸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또 다른 내용 계속 또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마치겠습니다.